항공기 선박의 항적을 추적하는 에버그린 이텔의 4월 9일 트위터입니다. 다른 추적자도 포스팅합니다. (4월 9일) 당일 더 드라이브는 에버그린 이텔의 포스팅을 최초 보도했고, 다음날 AP통신은 전 세계의 Y-20 수송기의 세르비아 비행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중국 외교부는 세르비아 비행을 공식 인정합니다. 외교부 발표가 나온 직후 중국의 반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Y-20 6대가 동시에 해외에서 작전한 것은 기록적인 일이다. 인민해방군의 장거리 전략수송 능력과 대형 수송기의 물류 지원 및 정비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대공 미사일을 싣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 비행한 Y-20 전략수송기입니다. 세르비아가 발칸반도의 내륙 국가라 항공 운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도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덩치가 큰 군수물자를 비행기로 운반하지는 않죠. 조용히 해상으로 보내면 경제적이고 또 간편한 일을 추적될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더구나 나토 회원국인 터키와 불가리아 영공을 통과하면서까지 대륙 횡단 비행을 했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도에 했건 안 했건 중국 공군의 수송 능력을 홍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영상은 니콜라 테슬라 공항에 착륙하는 Y-20인데 동체 옆에 미사일 회피형 플레어 체포 발사대도 보이고, 착륙도 감속하지 않고 기술을 숙인 상태로 고속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중국은 이번 비행에 많은 준비를 한 걸로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 안 됐지만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2021년 5월 31일 16대의 중국 공군 소속 Y-20 그리고 일류신 76 수송기 편대가 말레이시아 동부 루코니아에 접근합니다. 당연히 말레이시아 공군 전투기들은 비상 출격했고, 중국 수송기들은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 돌아갔는데요. 경무장한 1개 공수대대, 1개 곡사포 중대, 1개 로켓포 중대, 12에서 15대 규모의 경무장 차량을 공수할 수 있는 수송기 편대였습니다. 이 정도 군사력이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아니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심지어는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산호섬들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입니다. Y-20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우리에게도 잠재적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륙을 횡단하고 바다를 건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규모는 그동안 미군만 가능했다고 보는데요. 전략수송기, 전략폭격기 두 가지 다 부족했던 중국이 결과를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러시아의 일류신 76 성능에 만족했던 중국은 추가 도입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일류신 76을 업그레이드 중이었고, 중국의 일류신 476을 역제안합니다. 하지만 476 개발이 지연되면서 중국은 계약 취소를 요구했고, 러시아는 당시 중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중고 일류신 76 10대 그리고 D-30KP 엔진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전략수송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중국은 2006년부터 차세대 수송기 개발 사업을 시작, 2013년 D-30KP 엔진을 장착한 Y-20의 시험 비행이 시작됩니다. 2016년부터 중국 공군의 Y-20A형 수송기가 정식 인도되기 시작했고, 정확한 숫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중국 공군은 Y-20으로 구성된 제3, 제14 전략수송 항공단을 운용 중입니다. Y-20A의 최대 이륙 중량은 220톤, 최대 적재 중량은 60톤, 항속거리 7,800km, 최고 시속 800km입니다. 44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일류신 76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78톤의 C-17 글로브 마스터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2020년 우한 봉쇄 당시 의료 구호품을 공수했던 Y-20의 내부 모습인데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안항공은 Y-20의 D-30KP2 엔진을 WS-20 엔진으로 교체하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 엔진의 실망스러운 성능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중국 언론에서는 주력 중전차 99A도 운반 가능한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Y-20은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특수목적 항공기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루신 78 마이다스 공중급유기를 보유해온 중국은 Y-20을 기반으로 Y-26 공중급유기를 새로 개발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 이번 세르비아 공수작전에 Y-26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Y-20을 베이스로 신형 조기 경보기도 개발 중인데요. 현재 중국은 KJ-2000 조기 경보기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민용기 시장에서 일루신 76과 경쟁할 수 있는 Y-20F100도 개발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Y-20의 전략적 가치가 H-20 스텔스 폭격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인 시한항공에서는 H-20 마무리 작업은 후순위로 미루고 Y-20 업그레이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 군용기들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2021년 11월 28일 27대의 중국 군용기들은 바사 해협을 지나 대만 남동부까지 비행에 나섰는데 이날 비행의 특징은 Y-26 공중급유기가 참여한 겁니다. 중국 공군은 그동안 공중급유기 부족으로 작전 반경, 작전 시간 등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Y-26가 배치되면서 대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 영위권을 놓고 중국과 대치 중인 일본도 충분한 숫자의 공중급유기 또는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못하면 이 지역에서 제공권 확보는 어려워집니다. 우리에게도 Y-20은 마찬가지 위협입니다. 2019년부터 중국 공군은 러시아 공군과 연합 초계 비행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4월 중순 핵 항모까지 참가한 미일 합동훈련에는 중국의 군용기들을 동해까지 보내서 훈련 상황을 감시했습니다. 중국의 전투기들이 서해를 가로질러 대한해협을 통과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동해상에서 작전을 펼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중국 공군, 중국 해군도 해당되는데 중국군의 아킬레스건은 공중급유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겁니다. KC-135 396대, KC-10 58대를 포함해서 총 555대의 공중급유기를 보유한 미군 물론 17대의 일루신 78 공중급유기를 운영 중인 러시아에 비해서도 자그마치 2520대의 군용기를 보유한 중국군에는 일루신 78 공중급유기가 단 3대 그리고 소수의 H-6U 공중급유기만 존재합니다. 참고로 중국 해군은 급유기가 없어서 함재기인 J-15가 급유기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Y-26 공중급유기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